거기 그 지방에는 물이 되게 귀하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있는 물을 내어주는 게 존경의 표시라고 하면서 그 왕한테 침을 뱉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 현실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데 그 영화 속 세계관에서는 이게 존중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는데. 안녕하세요, 무비걸TV 리뷰어 이주연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원카에 이어서 듄을 가지고 왔는데요. 듄 영화 소리 듣자마자 너무 매니아들이 많은 영화죠.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 원작을 몰랐는데 보고 나서 왜 다들 듄 친자가 되는지 알겠다 하고 2편만을 진짜 엄청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2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듄 1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리뷰했던 원카가 배우 입장에서는 참 연기할 게 많고 연기하기 재밌겠다 그런 작품이었다면, 이번 듄 같은 경우는 살면서 진짜 죽기 전에 한 번쯤 참여하고 싶은 정말 큰 영광이 될 것 같은 작품인데요. 그만큼 감독부터 음악 감독, 그리고 이 영화 원작 작품 많은 것들이 참 팬들을 모으기에 좋을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또 두서가 없겠지만 일단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들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모르고 친구에 이끌려서 봤는데 그때가 새벽이었거든요. 새벽 5시였나 그랬는데 용암액에서 꼭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저는 요즘에는 다들 영화관에서 영화를 잘 안 보잖아요. 다들 넷플릭스를 보거나 OTT로 보거나 이렇기 때문에 뭐 굳이 영화관까지 가서, 그것도 새벽에 이렇게, 심지어 차도 없어가지고 친구랑 그 전날 밤에 샜거든요, 근처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영화를 보냐 했는데 끝나고 나오자마자 저는 친구한테 고맙다고 했고, 실제로 그때가 새벽이었는데도 관객석이 다 꽉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기를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영화였고요. 왜 큰 극장에서 보라고 하는지 알겠다,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유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화면으로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회전초밥을 예로 들면, 회전초밥집에 가고 싶은데 회전초밥집에 가지 못해서 그냥 초밥 한 접시를 내가 이렇게 돌리면서 먹는 거랑 회전초밥집에 가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애초에 찍을 때 아이맥스용으로 찍은 비율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영화극장 그 스크린으로 보면 비율이 조금 의도했던 것보다 아쉬운 경우도 있고, 일단 배경 자체가 큰 사막이나 거대한 함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웅장함을 느끼려면 조금 큰 화면으로 봐야 된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무엇보다 그 한스 짐머의 음악들, 그 음악을 이렇게 크게 들으려면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무조건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시간 남으실 때 가서 꼭 영화관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듄2를 다시 보고 듄2를 보고 1을 다시 봤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재미가 많더라고요. 듄2에 나왔던 부분이 듄1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 많고, 여기서 나왔던 대사가 여기서 또 이런 의미로 풀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 복선 역할을 하는 게 1이다 보니까 이미 2를 보신 분들이 다시 1을 보시는 것도 또 새롭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듄을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듄친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대사들로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직접적으로 다른 인물한테 말하는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줄 때가 많고, 아니면 적어도 나레이션이라든지 앞뒤 상황들로 대사로 다 말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원작에 대해서 모르거나 보면은 생소한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본다 하여도 앞뒤 상황에 따라서 다 설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만 굳이 생각해보자면 조금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흘러가듯이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따라가기 힘드실 수도 있어서 이건 취향에 따라 다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영화는 좀 편하게 가서 다 이해되고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오락 영화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리 정보들을 찾아보고 뭐 그런 정리해 놓은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가시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아니시면 저처럼 조금 몰랐지만 보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추리하면서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보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 내가 원작에서 알고 있던 거 이미 알고 있던 게 나오니까 또 반가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어서 다양하게 보셔도 저는 다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 다만 영화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돼서 조금 끝나고 나면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뒤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보다가 얼마 남았지 했는데 1시간 남고 이렇긴 한데, 그래도 다 보고 나면은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조금 중독성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글을 봤는데 평양냉면 같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완전 자극적인 액션 영화는 아닐지 몰라도 보시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많고, 또 내가 애정을 갖고 보면은 몰랐는데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회차 관람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두 번째 봤을 때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여러 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원작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에 대한 애정은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딱 들어갈 때 그 워너브라더스 로고가 나올 때 무슨 다스베이더 아빠 같은 이런 좀 기괴한 소리가 막 깔려요. 그러면서 집중을 확 하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로고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악이 쫙 펼쳐진 데서 이렇게 스파이스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스파이스가 뭔지 몰라도 영화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 이게 모래바람인가 했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이 듄 세계관에서 거의 화폐처럼 쓰이는 가장 귀한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쨌든 그게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젠다야, 그 찬이라는 인물의 나레이션이 쫙 깔립니다. 그래서 그 나레이션으로 대략적으로 필수적으로 알고 봐야 할 정보들은 다 알려줘요. 초반에 그렇게 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나레이션 뒤에 북소리를 막 주면서 긴장감을 높인 다음에 전혀 반전되게 하코넨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설명을 할 때 막 인물들이 다 영어 이름이고 가문 이름들도 다 영어 이름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것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코넨 가문이 나오고, 그 수확기가 등장하거든요. 그 수확기는 그 처음에 나왔던 스파이스를 이렇게 수확하는 건데, 그게 나오면서 이쪽이랑 이쪽이 뭔가 싸우고 있구나 이런 대략적인 느낌을 주고, 분노한 표정이 클로즈업 되면서 딱 타이틀이 뜨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정말 이렇게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 듄이라는 로고 자체도 저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로고가.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되게 고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영화를 보고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영화 음악에 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미 한스 짐머가 유명하긴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여기 영화 음악이 좋다, 이 영화 음악이 이렇구나를 느끼지 못하게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더라고요. 마치 연극에서 이렇게 무대에 스모그가 깔리는 것처럼 장면이 나오거나 어떤 장소가 나올 때 적재적소에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그래, 이게 진짜 잘 만든 영화 음악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물이 걸어오는 씬, 가만히 쳐다보는 씬에도 그 노래가 깔리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웅장해진다든지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좋은 분이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영화 음악도 귀로 호강하면서 봤고, 인물들의 연기 같은 경우는 다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니까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배경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객들이 쫓아가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 연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절제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인물들 자체가 뭐 귀족도 있고 뭐 황실의 황제도 있고 그런 세계관이다 보니까 그런 지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눈빛으로 연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사 말고 눈빛이 배우에게 주는 힘, 눈빛 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딱 주다가 갑자기 정반대되는 빗소리가 나면서 폴 주인공,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분 죄송합니다. 그분 팬들 죄송합니다. 티모시 샬라메, 그분이 딱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전혀 정반대되는 인상을 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영화고요. 그 가문이 나오는데 이 가문에 이거는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서 조금 아무래도 물이 많이 나오는 가문이다 보니까 사막이랑 이렇게 조금 대비가 돼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파란색 그런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만의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딘가에 등장할 때 공식석상에 나올 때 숄 같은 것도 파란색이고 입고 있는 옷이나 뭐 잠옷이라든지 뭐 군사 대비 훈련할 때도 다 이렇게 남색 계열 푸른 옷을 입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가문마다 색깔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 특징이 조금 영화를 볼 때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고 싶어서 사전 정보를 일부러 찾아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그 가문마다 특색이 확실히 있고 그게 인물들의 연기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뭐 의상이라든지 거기 뭐 비행선이라든지 거기 행성마다의 분위기를 다 다르게 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 세계관에 몰입하게 도움 주는 요소들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보다 보니까 두 번째 볼 때는 지금 이 OTT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멈추면서 봐가지고 3시간 넘게 될 것 같아서 이러지 말자 이렇게 넘겼는데 어쨌든 그렇게 파고 들수록 정말 뭐가 많은 영화여서 참 이게 개미지옥 같다 그런 개인적인 감상이 들었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 눈이 파란색의 사람들이 나온다든지 뭐 모래에서 어떻게 걷는 방법이 있다든지 조금 계속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인물이 보고 있는 책이나 대사로 설명되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초반부는 계속 그런 설명과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지루할 수 있을 법한 무렵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웅장한 노래들도 깔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액션적인 측면도 액션 영화 마니아로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워낙 그 스케일적인 부분으로 압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막 1대1 액션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충분히 오락거리도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거대한 함성이 와서 비행선에서 싸우면서 구조물이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날아간다든지 그런 묵직묵직한 위주의 액션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이라든지 뭐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다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이 세계관에서는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파다 보면 오늘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면 뭐 이렇게 느리게 공격을 해야지 뚫을 수 있는 방어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빨리 공격해야지 오히려 공격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전되는 요소들도 있고 그 세계관에서는 이미 미래 세계관인데
기계에게 인간이 지배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오히려 기계들을 조금 배척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인간 컴퓨터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미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첨단 도시 같은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황폐하고 과거 같은 그런 원시적인 모습으로 싸우는 것 같은 장면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원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그 모래 지역?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프레멘. 그 사막 지역의 원주민들 프레멘이 나오는데 그 촌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거기 그 지방에는 물이 되게 귀하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있는 물을 내어주는 게 존경의 표시라고 하면서 그 왕한테 침을 뱉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예고편에도 나오니까 스포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 현실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데 그 영화 속 세계관에서는 이게 존중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침을 뱉으시는 분이 표정이 너무 썩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존중하는데 저런 표정으로 침 뱉진 않을 텐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애드립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나오는데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기감을 주는 하코넨 가문의 백부라는 분이랑 사막의 모래벌레 샤이올르드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거는 영화 후반부 30분? 10분 남길 때까지 정확하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영화를 보고 되게 초중반부에 그 적대시하고 있는 그 상대의 정체가 다 드러났을 때 그 전까지 제가 너무 긴장하고 무섭게 보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반부터 후반부까지 너무 지루하게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정체를 끝까지 잘 드러내지 않고 계속 위기감을 잘 조성한 그런 구조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후반부에 이렇게 몰아치는 느낌도 있고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2에 비해서 1은 조금 그 티모시 샬라메가 엄마의 두 배우의 감정선을 따라가기에 조금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배우의 감정 연기가 돋보이는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라이트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그 세계관에서는 가문들끼리 싸우고 있고 그 싸우는 주체가 되는 게 스파이스 이게 비싼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돈놀이도 하고 서로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그냥 사이비 영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 영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되게 현실적인 측면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되게 종합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그래서 어쨌든 이 폴이라는 인물이 메시아적인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황폐한 세계에서 구원해줄 예수님 같은 존재처럼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지어낸 말이거든요. 베네 게세리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디테일한 거는 다른 영상에서 보시고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지어낸 말이라서 그 베네 게세리트인 엄마와 그 주체가 되는 폴, 그 운명을 짊어져야 되는 폴이 둘이 이렇게 신경전 하는 것도 보는 재미가 있고요. 대사로 되게 많은 게 나오는데 제가 꽂혔던 대사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겠네요. 보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은 베네 게세리트가 나올 때마다 저는 목이 너무 아프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가책도 아니고 이만한 거를 쓰고 나오는데 연기하신 배우분이 너무 힘들었겠다. 저는 또 거기서 눈물 흘렸어요. 저런 역할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사막에서 달리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달리기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배우분들에 대한 경외심이 드는 영화였고요. 인물들 한 명 한 명 보면은 되게 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불러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건이라는 사람은 2에서 이렇게 먼저 노래가 나와서 인물이 나오기도 전에 이 인물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유추하게 되는 요소들도 있고, 제가 어쨌든 하고 싶었던 말은 이 하코넨 가문, 그리고 왜 여기 아트레이더스 가문, 이 두 가문이 이 사막이라는 공간, 그리고 프레멘이라는 사람을 상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라요. 그걸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진행되겠다를 예측할 수도 있어서 재미가 있었는데, 일단 하코넨 자체는 대사로도 짐승 같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 뭔가 먹을 때도 이렇게 좀 손으로 이렇게 거칠게 먹는다든지, 공격을 할 때도 또는 사람들을 죽일 때도 그냥 포로들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도축하듯이 막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그런 장면들에서도 조금 짐승 같다 느꼈고, 제가 가장 보고 꽂혔던 부분은 이 폴의 아빠였어요. 스포가 되니까 말하진 않겠지만 그분 배우분을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이 연기하신 군주상이 정말 참된 군주상이어서 황제나 다른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낄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신하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되게 친구처럼 대하고, 농담도 서로 주고받고 그런 평등한 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외지인에 대할 때, 그 프레멘이라는 상대를 대할 때 이 부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는 하코넨이란 가문이 그 사막을 계속 80년간 통치하면서 돈을 엄청 벌고 있었어요. 근데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려서 이제 하코넨 가문이 아니라 아트레이더스 가문이 여기를 통치해라 라는 명을 주는데, 그 명을 받을 때 대사로부터 입장이 다른 게 나와요. 그 왕은 그럼 내가 여기를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 지역에 가서 평화롭게 같이 동맹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멘트를 해주는데, 거기서부터 이 인물의 가치관이라든지 참된 마음씨, 그리고 가족들을 대할 때 되게 상냥하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뭐 아들의 고민이 있으면 그거를 듣고 자기의 입장에서도 말을 해주고, 되게 오은영쌤이 보면 정말 좋은 아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간적인 면모가 많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공격을 당하지만 영화 후반부까지 쭉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사람도 얻고 결과론적으로 도움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주인공 가문답다 이렇게 보면서 응원을 하게 되는 가문이고, 반대적으로 하코네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우리의 목적은 돈이다, 이렇게 완전 대비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인물들 간의 그런 것들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트레이더스 가문에 용맹하고 정감 가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마냥 이렇게 또 호구 같은 모습은 아닌 게, 뭐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상대가 왔을 때는 또 내가 당신을 존중하듯이 당신도 나를 존중해라 이런 떳떳한 태도를 보여주고, 조금 슬프지만 어쨌든 개인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계속 와요. 그런 것들에서는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미래를 알고 있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이렇게 떳떳하게 맞이하는 그런 자세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엄마 역할 배우가 시즌2랑 같이 보면은 정말 또 달라지는 거를 볼 수 있는 재미가 있거든요. 엄마 역할뿐만 아니라 폴도 그렇고 다른 뭐 프레멘 그 분도 그렇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시면은 정말 재밌기 때문에 1, 2를 같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 엄마 역할 배우분은 그 미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기보다는 조금 마음속 의심이 있었는데 하나 둘씩 그런 징조들이 보일 때마다 되게 놀라고, 받아들일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되게 인간적인 면모, 연약한 모습을 혼자 있을 때 되게 많이 보여줘요. 혼자 이렇게 길을 걸을 때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아이러니하게 사실 제일 두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암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혼자 있을 땐 보여주고, 폴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감정적인 연기가 잘 되었다 생각하고, 반대로 폴은 조금 모든 것의 주인공인데도 시니컬하고 조금 피곤해 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거 자체가 조금 자기한테 주어진 이런 짐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만하지 않는 군주로 나아갈 것 같다고 보이는 게 아버지의 그런 신하들을 챙기는 모습 이런 것도 똑같이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정신적 지주는 아버지 쪽인 것 같고, 어머니에게 어쨌든 영향을 받아요. 어머니가 만든 계획한 인물이기도 하고 계속 메시아적인 걸 주입하기도 하고,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할 때 계속 회의감을 느끼고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이 폴이라는 인물은 계속 질문을 해요. 거기에서 관객들이 따라가기에도 좋고 얘를 응원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사기캐 같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얘에게 연민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인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다 입체적인 캐릭터여가지고 정말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은 이런 식으로 계속 빌드업을 하다가 탕 끝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사실 쓴 게 이렇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저 혼자만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게 또 스포가 되는 영역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부에 또 중요한 대사들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건 영화 속의 대사로 나오니까 그런 선입견 갖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보시되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은 조금 즐길 수 있는 영화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제 한 줄 평은 이 준이라는 원작 자체를 너무 애정을 갖고 만든 게 보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영화적인 요소라든지 인물 설정이라든지 디테일한 설정들이랑 뭐 영화적인 음악적인 것들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인 예술 작품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입장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원작 자체에 애정을 갖고 만든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애정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느끼는 게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감독에게 제가 감히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달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오고 대사로도 나오는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놓친 게 있는 걸 수도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달의 의미가 어떤 건지, 달이 뭐 가려지고 이런 게 2에도 나오고 1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이 작품 자체가 팬이 많다 보니까 하실 얘기가 많으실 텐데 댓글로 더 자유롭게 얘기 나눠주시면 저도 보고 같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오늘 무비걸 이주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는, 일단 그 페이드 로타 성년식 때 흑백 느낌으로 나오고 뒤에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 성년식을 조금 조커 같은 인상을 줬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좀 기괴한 모자들을 쓰고 쫄쫄이 검은색 쫄쫄이를 입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카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뭔가 조커 그런 느낌, 병정 느낌을 주신 건지가 궁금했고. 안녕하세요, 무비걸TV 리뷰어 이주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듄2, 지금 아직 개봉 중인 영화죠? 핫한 영화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저번엔 조금 이렇게 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즌1을 보고 그 젠다이아 배우에 대해서 팬들 조금 나와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2에서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거의 내내 투탑으로 나오니까 좋은 연기 기대해보셔도 좋으시고, 제가 보고 너무 놀랬다 싶었던 부분은 그 모래벌레, 시즌1에 잠깐 나와서 큰 임팩트를 주었던 그 모래벌레가 시즌2에서는 거의 따릉이처럼 계속 나옵니다. 그냥 버스처럼 인물들이 이렇게 계속 대중교통처럼 타고 다니는데 그걸 보는 재미도 확실히 쏠쏠해요. 그래서 CG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즌2는 아무래도 이 폴이 여기로 이동해온, 얘기해도 되겠죠? 시즌2를 봤다는 건 1을 끝까지 봤다는 거니까 1의 후반부에 여기로 이동해오기 때문에 배경이 계속 사막에서 이루어져서 그 사막에서
모래벌레를 타고 다니고 뭐 모래 사막 언덕들을 이렇게 깎아나가고 벌레 사이즈가 정말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계속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원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2는 진짜 영화관에서 보셔야 합니다. 또 저는 원은 처음에는 그냥 보고 이 리뷰하려고 두 번째는 용화맥에서 봤는데요. 진짜 평일 낮이든 새벽이든 다 자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무슨 수험생 마냥 그 수강 신청할 때를 기억을 떠올리면서 계속 들어가 봤어요. 계속 여기 자리 났나 자리 났나 들어가 보다가 겨우 가운데서 봤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날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배경이 조금 단조롭다 보니까 오히려 준비한 것들이 주는 이런 웅장함, 그리고 2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맥스 기율로 찍은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인물들의 클로즈업 이런 것들도 바로 이렇게 코앞에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는 진짜 큰 화면으로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단점 아닌 단점을 생각해 보자면 1보다 2가 더 길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1 자체는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서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면 2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계속 뿌려놓은 복선들을 회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고 낡은 개념들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조금 스토리 라인, 흐름이 단조롭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인물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폴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많이 나오는 젠다이아의 그 역할, 찬이, 둘의 관계와 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끝까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2까지도 등장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3를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거는 모래벌레를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효과음이나 소리, 특히 영화 음악 당연히 너무 좋았고요. 그런 요소들에 계속 이렇게 압도되면서 보다 보니까 이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꼭 빠져서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팬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똑같이 액션씬을 기대했다면은 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날카롭고 이런 직선적인 액션보다는 조금 뭉툭하고 덩어리 져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큰 언덕들이 뭐 무너진다든지 거대한 함선들이 내려온다든지 비행선들이 내려온다든지 이래서 조금 묵직한 액션들은 준다고 생각하고, 후반부에 어쨌든 싸우는 부분에서 1대1, 다대1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액션적인 부분도 그 부분만 조금 감안하시면 보실만은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이건 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젠다이아 그 역할 자체가 조금 왜 저렇게 하지? 감정선을 조금 못 따라간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적대적인 표정을 보이거나 조금 이렇게 화난 것 같이 이런 표정을 계속 짓고 있어가지고 배우 자체의 사랑스러운 매력이 조금 덜 보여서 아쉽겠다 싶기도 하고, 현실에서 또 연애하시는 상대가 있다 보니 둘의 애정씬에서 조금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제가 놓치고 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원처럼 친절하게 앞뒤 설명들이 다 나와 있고 대사에 충분히 이 쌓여가는 감정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놓쳤던 부분이라서 다시 보니까 이 젠다이아 캐릭터에게 몰입하게 되고 왜 그녀가 이렇게 좀 분노를 했는지, 여기서 왜 이런 배신감을 느꼈는지, 스포가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갔고, 확실히 이 눈에서 주는 에너지가 강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 그 캐릭터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2에서는. 그리고 1의
1에서의 폴과 2에서의 폴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계속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뭐 후반부에 달라진 캐릭터를 보더라도 아, 왜 저렇게 변했어 이런 느낌보다는 아, 이 인물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신화적인 인물로 나오잖아요. 메시아적인 인물로. 그래서 조금 종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거부감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아, 이 한 소년이 처음에는 1에서는 계속 한 소년, 애송이, 도련님 이런 취급을 받는 그 사람이 이렇게 가문이 다 몰락하고 이렇게 살아남고 말 그대로 아버지가 말했듯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이거를 오히려 역이용하고 또 어머니는 옆에서 어쨌든 아들을 살리려는 목적 그거 하나로 여기에 완전 푹 빠지는 인물이 되고 또 이 가운데 두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그건 아시죠? 여자친구로 나오거든요. 그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MG 같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미신도 믿지도 않고 이렇게 툭툭툭툭 대사로 다 던지는데 이 양쪽 인물들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들은 유지하면서 또 이 선조들의 선조는 아니죠. 이 사막에 있는 원래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지혜는 배우고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체득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처럼 사람들과 소통하고 주변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인간적인 면모도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한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도 응원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캐릭터가 얼마나 입체적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3나 후속편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 생각이 들었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이분의 영화를 3개나 리뷰하게 되었는데 원카에서는 되게 과감하게 다양한 모습, 표정을 많이 쓰고 몸을 많이 쓰고 그런 익살스러운 모습들로 매력을 보여줬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도 주고 섬세한 연기, 섬세한 감정 연기들도 보여주고 또 그 와중에 뭐 후반부라든지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 이런 데서는 되게 걸걸하고 큰 발성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효과를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 배우가 그냥 잘생기고 반짝 스타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역량이 있는 배우구나 하고 조금 존경하는 마음으로 팬심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어쨌든 진행됨에 있어서 이 영화 자체에서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방학 숙제하는 그런 표정으로 억지로 이 메시아에서 계시된 내용대로 따라가는 그 인물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또 어머니는 여기서 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러면서도 또 막 임신한 상태로 막 여자의 몸으로 이런저런 새로운 일도 겪고 그럼에도 덤덤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줘서 같이 봤던 친구는 그 엄마가 좀 너무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1이랑 2를 연결해서 봐서 그런지 1에서 워낙 이렇게 연약하고 되게 감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진짜 살기 위해서 저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연기는 아니지 저렇게 변신했구나 싶어서 모든 인물들이 저는 이해는 갔던 것 같아요. 이해가 갔었고 하코넨 가문도 많이 나오고 여기선 프레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서 살아나는 방법 이런 거나 뭐 어떤 걸음걸이를 걷고 어떻게 살아왔고 거기서 물이 다뤄지는데 영혼에서 물을 어떻게 채취하고 물을 어떻게 모아진 물이 어떤 물이고 이런 역사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서 또 세계관을 참 잘 짰고 뭔가 요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새로운 재미는 이 폴을 가운데로 두고 양쪽 여자들이 이렇게 대립하는 게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어쨌든 얘를 그런 메시아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입하는 편이 있다면 이 여자친구 역할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폴이 갖고 있는 그 소신
나는 너네를 정복하거나 너네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너네의 지혜를 배워서 너네와 함께 하코넨을 대적해서 싸우고 여기를 평화를 찾아주겠다. 그런 입장을 지지해서 외지인을 되게 경계하고 미신을 싫어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의 옆에서 사랑을 나누고 되게 현실로 돌아올 수 있게 조금 그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라서 실제 엄마는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의 사랑이 그냥 젊은 남녀의 사랑보다는 어떤 엄마가 가진 모성애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감독분이 연출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젠다이아 캐릭터가 이 폴이라는 인물을 사랑할 때 조금 엄마 같은 마음으로 얘를 조금 품어주고 새로운 거를 가르쳐주고 또 옆에서 함께 겪으면서 두려운 상황들을 조금 공감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 엄마한테 조금 너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로도 당신이 이겼다 이러면서 엄마를 막 공격하는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현실적인 모먼트로 실제로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봐도 그냥 단순히 남녀간의 러브씬 느낌보다는 이 인물들이 같이 품어가고 융합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요. 원의 인물이 또 나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재밌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인물은 그 원의 이 프레멘 촌장으로 나오셨던 분이 여기서 연기를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극장 나오면서 친구한테 저분 연기 너무 잘한다 계속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잘한다는 게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 역할을 잘 충실히 하면서도 재미있는 연기를 해주셨는데 원에서는 되게 우직하고 듬직하고 자기네 이걸 중요시하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2에서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처음 이 젠다이아가 아니지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왔을 때 여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아요. 막 환호를 지르는 게 환영해주는 의미라기보다는 메시아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들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어떠한 조그만 징조만 보여줘도 바로 다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완전 무릎을 꿇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그 촌장이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되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 같았는데 사실 이 폴이 메시아이길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이어서 이제 조그만 뭘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러면 그래 그분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조금 다 끼워 맞춰요. 그런 식으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비가 이렇게 퍼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분이 굉장히 사이비 교주처럼 막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면서 완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연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되게 인상적이었고 나머지는 뭐 황실 가문이 조금 많이 나와요. 원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아무래도 황실이 그 계략을 품었던 게 몰락이 되면서 이제 드러나가지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황실의 뭐 공주도 나오고 처음 시작도 애초에 공주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하코넨의 그 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사실상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후계자로 나온 분이 계세요. 페이드 로타라고. 그분의 위압감이 또 엄청납니다. 등장했을 때부터 하코넨 가문 자체가 조금 짐승적이고 야만적인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대사로도 또라이라고 나올 정도로 그냥 사이코패스 그 자체여서 등장할 때마다 어떤 위기감을 자꾸 조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 아트레이더스 가문이 자기 부하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나아가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해서 신하들이 많이 보였다면 신하들의 캐릭터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면 대사가 많으니까. 하코넨 쪽은 신하들이 아예 안 보여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만 하면 다 그냥 죽이거든요. 목을 비틀어 버린다든지 찌른다든지 거기에만 봐도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차별점이 보여서 이 두 가문이 어떤 식으로 몰락할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그게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같이 본 친구가
하코넨 가문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죽냐 이랬는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딥하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돈으로만 생각하고 막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 목숨을 내걸 정도의 충성심,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막상 위기의 순간에서는 지켜줄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마무리로 가보자면, 어쨌든 사막이 배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로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눈빛이나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잘 보였거든요. 주변이 그냥 밋밋한 사막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반짝이는 눈빛이라든지 어떠한 주름진 여기 근육을 사용해서 이런 감정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좋아서, 이것도 연출적으로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섬세한 연기가 더 잘 돋보였다, 시즌 1에 비해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 준이라는 원작을 예전에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유명한 감독이 이걸 러닝타임이 16시간이어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GG를 치셨었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시즌이 몇 가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 안에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조금 불친절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원에서 나왔듯이 대사에 잘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제가 느낀 거는 좀 절제된 대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 인물의 가진 위치 때문일 수도 있고 분량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절제된 대사 속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감정 연기를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다음 것들을 예측할 수도 있고 응원할 수도 있고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원보다 2에서는 배우들 한 명 한 명이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코넨 측은 나올 때마다 그 기괴한 느낌을 너무 줘요.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흑백으로도 많이 묘사가 되고 있고, 조금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되는 그게 있는데, 그거 자체에서 주는 영화 속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조금 잔잔하게 흘러간다 싶으면 하코넨 쪽만 나오면 다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좋았고, 확실히 그쪽이 예측을 못하겠어가지고 갑자기 누굴 죽인다든지 이런 폭력성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페이드로타랑 나중에 폴이랑 이렇게 대적할 때까지 진행되는 부분에서 많은 긴장감을 유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폴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존재로 잘 묘사가 되고 있고, 배우 또한 그런 분위기를 잘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폴은 일단 배우 자체는 되게 마르셨잖아요. 키는 되게 크시지만 그래서 조금 상대 배역들에 비해서 왜소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권위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뭔가 의상도 계속 깨지지 않은 그런 걸 입고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어떤 망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 변형을 주기도 하고, 목소리 발성도 실제로 조금 더 이렇게 긁으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서도 위압감이 느껴지고, 확실히 또 몸을 잘 쓰는 배우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캐스팅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쨌든 소설을 보진 않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은 저는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저는 엄마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2에서는 계속 눈이 은은하게 돌아 계시단 말이에요. 좀 은은한 광기가 느껴지시는데, 그래서 그 눈빛으로 이렇게 차가운 말투로 베네 게세리트 언어를 계속 구사하시는데, 그거 보면서도 조금 임팩트가 있었고, 그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어떤 조금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부가적으로 뭐 여러 가문이 나오다 보니까 깃발도 등장하고, 뭐
이런저런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도 와 확실히 덕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디테일들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영화다 보니까 정말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조금 많이 생겼어요. 최근 영화기도 하고 제가 작품을 아직 보지 않았다 보니까 소설 작품을 그래서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는 일단 그 페이드 로타 성년식 때 흑백 느낌으로 나오고 뒤에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 성년식을 조금 조커 같은 인상을 줬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좀 기괴한 모자들을 쓰고 쫄쫄이 검은색 쫄쫄이를 입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카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뭔가 조커 그런 느낌, 병정 느낌을 주신 건지가 궁금했고 또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임신했던 아이가 여자아이 여동생이 꿈속 장면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 배우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저는 배우 입장이라서 그런지 항상 캐스팅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궁금했고 비행선은 저는 가문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조금 잠자리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놓친 건지 가문별로 어떤 비행선이나 이런 공격하는 장치들에도 뭐 모티브를 한 곤충이나 뭐 동물 이런 게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그런 것도 궁금했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이 사막신에서 코에 계속 이런 호흡하는 걸 끼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끼고 연기하면은 너무 찝찝할 것 같은 거예요. 집중하기도 힘들고 좀 뭐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배우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시즌3를 기다리면서 댓글로 더 많은 얘기 해주시면 제가 다 보겠습니다. 네, 이상 뮤비걸TV 이주연이었습니다.